자, 섹션 12, 함수의 증감에 따른 이제 성질에 관한 문항. 아마 이제 과제로 여러분들이 내드린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학교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지, 함수의 증감에 따른 성질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증가율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이제 수학적 개념들, 물론 이제 증가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크게 벗어나진 않아. 벗어나진 않지만은, 약간은 이제 우리가 적분에 관한, 문항 자체가 우리가 수학식, 우리가 앞부분에 기초과정에서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기초과정 내용 중에서도 미분이나 적분, 수열과 관련된 부분적인 문제들은 계속해서 이용하고서 우리가 쓰고서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정도의 미적분 관련된 내용들도 문제 속에서 곳곳에 포함되어 있으니까는 너무 기초과정이라고 내용적으로 이제 쉽게 보지는 말고, 물론 이제 문제가 쉬울 리는 없겠지만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리 문제 전반의 영역에 걸쳐서 세트 문항으로 우리가 다룬다고 생각하고 점검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주요 주제들은 이제 부분적분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부등식에 대한 적분과 관련된 어떤 부등식의 증명, 이런 몇 가지 주요 요소들, 그 다음에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주요 요소들 후반부에서 중요하게 출제되어지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는 한번 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성균관대학교에서 출제된 문제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균관대가 아니라 한양대 문제. 자, 교재 이제 61페이지에 있는 수화식 부분의 내용 되겠습니다. 먼저 재심은 가 해가지고 간단한 이제 내용을 갖다가 해주고 있는데,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임의의 두 실수 y가 x보다 큰, 그치, 정역상에서 어떤 y 값이 x보다 더 크다고 할 때 함수 fx가 fy보다 작으면 그러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증가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제시문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논술 문제에서는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정렬값이 증가할 때 그것의 치역값도 같이 증가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증가함수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기도 하고, 또 증가함수를 갖다 f'x에 대한 부호로서 우리가 판단을 하기도 하지. 자, 여기서는 이제 함수의 정렬과 치역상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함수의 증감을 정리해 줬습니다. 자, 요걸 이용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제시문 두 함수 fx, gx가 미분 가능할 때 인테그랄 fx, g'x, dx 형태로 되어 있다. 자, 이거 뭐에 관한 거야? 그치, 부분적분이지. 굳이 이거 나와 있지 않아도 알고 있는데 가르쳐 준 거는 문제 풀 때 이걸 이용해라 라는 의도를 드러내고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제시문 자,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평균값이라고 하는 걸 정리하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dx로 정의하자. 자, 그리고 증가폭이라고 하는 것을 이 구간에서 구간의 경계값이죠. f1-f0. 여기서 증가폭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어? 그치, y값, 치역상의 변화 범위를 갖다가 이런 이제 평균값에 대한 증가율이라고 한다. 알겠지?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야. 정의를 줬으니까 그 정의 그대로 문제에서 이용되는 대로, 혹은 우리가 설명할 때 문제를 해석하거나 설명할 때 우리가 이 용어나 개념들을 갖다 그대로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값이란보다 0에서 1까지 fx, dx다. 사실 평균값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은요, 여기서 이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순한 평균값은 아니고요. 미분적인 개념에서 사실은 온 거야. 아주 0에서 1까지, 그 0에서 1까지에 대한 인테그럴을 갖다가 적분에 관한 정의식으로 써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그치? 구분구조법에 의한 정의식을 쓰려고 하는 거야. k equal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함수 fxk에 대해 델타 x지? 그치? 델타 x. 요렇게 이제 정의되어지거든. 자, 근데 요 델타 x가 0과 1 사이 구간에서는 델타 x equal 1-0 이런 식으로 n분의 1-0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해당하는 게 f1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힌트를 얻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치, f1-f0 요거 약분시키는 것부터 생각하면 안 돼. 그치? 이거는 증가량이다. 그치? f1-f0 요거는 평균값이다. 즉 증가량과 평균값을 더한 것은 함수의 최대값보다 더 크다. 무슨 함수에 대해서? 증가함수에 대해서. 요걸 증명하라고 하는 거야.
자, 임을 보이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저걸 이제 유도하라는 거지. 유도하는 과정을 보이라는 얘기고, 그치? 그래서 문제 자체의 구성은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이게 뭐 어떤 의미를 하는지, 그것 자체를 지금 해석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은, 우리가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쯤 이럴 때 시간 내서 여러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시문 나에 관한 걸 살펴보게 되면, 자, x가 0과 1 사이의 구간이라고 그랬지? x가 뭐와 1과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고 할 때, 아까 전에 봤던 함수 fx에 대해서 그것의 미분, 자, 증감을 다루기 위한 거야. 알겠지? 로그 x 플러스 1. 그치? 0에서 1까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f'x에 대해서, 그치? f'x, 로그 x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뭐 식으로 무슨 문제인지. 자, 플러스 1. 뒤에 거 미분해가지고, 앞에 거 미분해서 x 플러스 1 미분하면 1이니까 로그 x 플러스 1만 나오고,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로그 x 플러스 1에서 x 플러스 1분의 1과 앞에 x 플러스 1이, 그치, 서로 소거되어서 1이 나오겠죠? 그치? 그리고 이 값은 항상 얼마다? 그치,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요게 0 이상이기 때문에 항상 전체가 0 이상이다. 그래서 함수 fx는 무슨 함수이다? 그치, 증가함수이다. 자, 여기서는 미분을 통해서 증가함수라는 걸 이제 보였지만은, 아까는 제시문 가에서 보여진 것과 같이, 그치? 함수 x 플러스 1이 증가함수라는 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라는 사실, 정의역상에서 증가하는 값이 있을 때 y 값도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갖다가 통해서도 이거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x 이퀄 1에서 무슨 값을 가진다? x1에서 최대값 m이 되어진다. 그래서 최대값 m은 뭐다? f1과 동일하다. 그렇지? 자, 그리고 요 f1의 값은 그럼 뭐가 되게 돼? 대입하면 되지? 그렇지? 2 로그 2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그냥 그대로 식 보여주는 거야. f1-f0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지? f1은 2 로그 2고 f0는 얼마야? 그렇지? 1 로그 1이니까 0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다? 2 로그 2다. 그치? 그 다음에, 제시문, 문제 가죠? 제시문 가의 결과에서, 그치?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 2 로그 2 마이너스 4분의 3 나왔지? 제시문 가에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는 2 로그 2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그쵸? 결국 m, 즉 2 로그 2가 뭐보다 작다는 것을 보이자? 그쵸? 2 로그 2 플러스 2 로그 2의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다는 것을 보이자. 뭐 어차피 요거 보이는 거니까 요거 0으로 사라지고, 그치? 요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 즉, 2 로그 2가 뭐보다 크다? 4분의 3보다 크다. 우리가 증명하려는 부등식이 결국 이런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치? 그런데 학생들이 답을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2 로그 2가 4분의 3보다 크다라고 그냥 바로 이야기하고 이게 성립하니까 이게 성립한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 보여주고 그걸 거꾸로 그냥 써놓은 것밖에 없는 거지. 그치?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실제로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즉 2 로그 2라고 하는 수가 2 로그 2라는 값이 4분의 3이라는 값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해라. 이것 자체를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인 거야. 알겠지? 요까지 완전히 해내야 돼. 그래서 뭐가 있는 거냐면, 그쵸? 제시문 라에 있는 자연대수 2에 대한 거. 요 로그 2에, 자연 로그 2죠? 자연 로그 2의 부등식을 다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게 된 거야. 알겠지? 응? 자, 요걸 조금 정리해볼까? 요걸 한 단계 더 정리해서 보게 되면, 결국 2 로그 2에서 로그 2가 뭐보다 2 넘어가면 8분의 3이네. 그치? 8분의 3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쵸? 그리고 로그 2에 대해서 로그 하면서 정의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쵸? 자연대수 넘어가서 결국 2가 뭐보다 크다? 그쵸? 2의 8분의 3이라는 것보다 크다. 요거 증명하는 문제가 된 거. 그치? 그래서, 요걸 이제 증명하는데 제시문 나를 사용하는 거야. 알겠지? 양변에 8제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그치? 결국은 더 정리해서 더 간단하게 보면 2의
3승보다 2의 8승이 더 크다. 요거 증명하는 거거든. 자, 그리고 2의 3승은 자연대에서 2가 2.7 몇이었으니까 2의 3승은 뭐보다? 2의 3승은 뭐보다 작아요? 그쵸. 3의 3승보다는 작겠지? 그치? 3의 3승보다는 작고 3의 3승은 27이고 2의 8승은 그치? 2, 4, 8, 8, 8이 64지? 그치? 그래서 2의 8승 8, 8이 64보다 더 작다. 그래서 요게 성립한다. 요 자연대수 제시문 라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가지고 요 결과적으로 이 값을 갖다가 지금 요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증명해서 최종적으로 처음에 부등식이 성립한다. 요거까지 설명해야 제시문 라를 이용한 설명이 진행이 돼야 완전하게 부등식이 증명된 거야. 이 부등식은 여기까지는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알겠지? 이것 자체를 근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응? 문제 출제자가 제시문 라를 갖다가 왜 했는지 로그 2에 대한 부등식과 로그 2와 유리수와의 대수관계 부등식을 갖다가 설명해라 라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문제가 좀 더 명확하려면 아예 이걸 증명하라고 문제가 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통해서 그런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도 문제풀이 능력으로서 문제 출제자가 포함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알겠지? 논술 문제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이 이런 거야.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제시문을 보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내야 되거든. 알겠죠? 자, 그리고 그치? 그 다음에 그치. 2의 8승이면 256이네. 제가 계산을 조금 잘못했네요. 그쵸? 아까 64로 계산했지? 근데 64가 아니라 2의 8승이면 256이니까. 여하튼지 그렇게 하더라도 3의 3승보다 크고 3의 3승은 2의 3승보다도 크지. 그치? 그래서 대소관계 성립하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으로 논제 2번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논제 1번의 제시문 나와 조금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은 조금 이제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변형된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성향을 띌 테니까 그런 것들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그것들 주의해서 봅시다. 다층과 연과 1에서 정의된 연소이고 증가하는 임의의 함수. 자, 증가함수라는 거 아예 좋습니다. gx에 대하여 gx의 함수값이 평균값과 증가폭의 합보다 클 수 없음을 보이고 그 이유를 하는 gx의 함수값. 요거 어디 있는 거냐면 논제 1의 제시문 논제 1에 나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야. g의 함수값이 평균값, g의 함수값이 평균값 증가폭의 합. 자, 평균값은 뭐였어? 그치?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gx, dx가 될 테고. 그치? 증가폭은, 그쵸? g1 마이너스 g0가 될 테고. 자, 이것의 합보다. 그치? 함수 gx, 어떤 의미의 x에 대해서 함수 gx가 이거보다 클 수 없다. 클 수 없다는 것을 보여라. 크거나 같다. 그치? 요렇게 되지만 보여라. 요걸 이제 증명하는 거지? 요거는 아까 전에 문제 1번에서 함수 fx가 x 플러스 1 로그 x 플러스 1의 예시를 들어서 함수 fx의 예시를 통해서 했던 걸 뭐 한 거야? 일반화한 거야. 만일 얘가 이 우변에 있는 것, 1번에 증명한 게 우변에 있는 것이 함수 fx의 최대값보다 크다는 걸 보였지? 근데 당연히 gx는 어떤 함수 gx는 그거 함수의 최대값보다는 어떨 수밖에 없어?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리고 앞에서 된 부등식이 그치? 인테그럴 fx라고 비슷하게 fx를 gx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거 똑같은 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문제 1에 문제 나와 똑같은 형태의 문제이다. 다만 이제 여기가 m 대신에 gx로 바뀐 것밖에 없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지. 다만 이것들은 이제 인테그럴로 비교하는 그리고 여기서는 이거 자체가 뭐 최대값일 때가 g1이다 해가지고 gx 어차피 뭐 최대값은 뭐야? 이게 g1이지. 그런데 모든 함수 값들은 최대값인 g1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단순히 이런 추론만 가지고 지금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되고. 알겠죠? 그래서 요 식들이 갖다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표현되도록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그래서 결국 다뤄줘야 되는 건
자, 문제 1에 대한 이제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한번 참 생각해 봅시다. 함수 gx가 0과 1 사이에서, 그치? 함수 gx가 0과 1 사이에서 무슨 함수? 증가함수이므로, 그치? 그 함수 gx는 항상 뭐보다 크다? 함수 gx는, 그쵸? g0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을 것이다? g1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다. 그리고 g1이 앞에서 얘기한 어떤 최대값이 될 것이고, 그치? 이 g0는 이제 최소값이 될 것이지?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것들을 갖다가 이 함수값들이 이러하니까 이것들을 적분해도 어떻겠어? 적분을 해도 그 적분의 결과도 이제 그대로 부등식이 성립하겠지. 왜? 적분이 단순한 덧셈이니까. 그래서 이 g0에다가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g0 dx를 우리가 해보게 되면, 이건 상수니까는요. 그쵸? 상수니까는 g0 dx를 해서 요걸 적분한 것은, 그치?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gx를 적분한 것보다는 항상 작겠지?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성립하니까는, 이것도 어차피 정적분은 뭐, 이 개념성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정적분이란 단순히 리미트 시그마다. 그쵸? 근데 각 항들이 다 이런 대수관계를 가지니까 전체 합에 대한 것도 뭐다? 리미트 시그마 전체 합에 관한 것도 대수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따라간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에 대한 어떤 값과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요 g0는 어차피 상수잖아. 그치? 상수에다가, 그쵸? x에다가 1에서 0까지니까 그대로 1이 되어서 이건 그대로 g0가 되지. 요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그냥 g0인 값인 거야. 그래서 g0는 뭐보다 작다? 0에서 1 사이까지 평균값보다 작다. 알겠지? 따라서 여기에는 우변의 식, 그치? gx와 최대값 사이에서 식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 되겠지? gx는 뭐보다 작다? 그치? g1. 즉, m의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g1에다가 무엇을 더한, 여기에다가 우변에 있는, 여기 우변에다가, 요런 것들을 더해보면 g1 마이너스 g0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치? 여기에다가 뭘 더해도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gx지. gx dx가 항상 뭐보다 크니까, 그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부등식이지. 요 부등식을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g0를 빼더라도,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걸 빼더라도 무슨 값이 되어야 돼? 양의 값이 되어지게 되니까. 그치? gx가 g1보다 작거나 같은데 거기에 양의 값을, 우변에다 양의 값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부등식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우변에 있는 식들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은 우리들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g1 마이너스 g0 정리해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여주면 되겠죠. 평균값 gx dx하고 성립한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과정처럼 괜히 복잡하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내용적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의 분석 단계, 함수에 대한 성질의 정리와 그 분석,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등식이 결국 함수의 최대 최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의 형태가, 최종적인 형태가 어떠한지를 갖다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둘 사이의 관계들이 어떻게 유도되어질 수 있는 유도된 관계의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한번 택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다른 흐름으로 논술을 답안들은 어떤 고정적인 답안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도 좋은 답안으로서 인정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마도 이때 실제로 이때 이제 시험을 치르거나 이 문제를 연습을 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게 사실 1번, 2번이 특히 1번에 나에서 마지막 부분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부분적분에 관한 어떤 풀이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값 정리, 평값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는 평값 증가량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진 못하더라도 대략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등식이 어떠한 성질의 부등식인가, 어떻게 유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대체로 틀림이 없고 올바른 방향에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 약간의 이제 설명상의 어떤 진행상의 차이는 좀씩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까다로운 게 이제 논제 3번이야. 논제 3번이 실수가 많고 문제도 이제 실제로는 변별력 가진 문제는 논제 3번에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일반화된 경우에 여태까지는 증가함수에 관한 것만 다뤘는데 문제를 보면서 비슷하지만 뭔가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문제의 진행들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논술 문제를 할 때. 함수 hx가 마이너스 sin 3분의 4, 3분의 파이 4x 플러스 1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자, 함수 hx는 닫힌 구간에서 증가하는 함수가 아니다. 닫힌 구간 0과 1 사이야. 이거 좀 이제 빠졌는데 이 구간에서 0과 1 사이의 구간에서 hx의 함수값이 자 이게 증가하는 함수가 아니래. 이 구간에서 hx의 함수값이 평균값과 증가폭의 합보다 클 수 없음을 보이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아, 증가함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게 성립한다. 앞에 됐던 부등식 같은 게 성립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도 결국은 뭘 증명하라는 거야? 함수 hx의 함수값이 모든 함수 hx에 대해서 그치? 클 수 없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보여라. 그쵸? h1 마이너스 h0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hx dx 여기서도 요게 성립함을 보여라. 근데 hx가 이번에는 증가함수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그래서 뭐 감소함수라고만 할 수 없지. 그렇지? 감소했다, 증가했다, 증감이 뭐 변한다든지 이런 함수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감소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함수 h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주어진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 자 결국은 hx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hx의 최대값이 중요하다는 거지. 최대값이 어떤지를 먼저 조사해야 돼. 그게 논제 1과 논제 2의 흐름상에서 가져왔던 거야. hx는 어쨌든지 최대값보다 함수 hx는 뭐보다 그쵸 최대값보다는 어떨 것이다? 작거나 같을 것이다. 그것이 뭐 증가 감소하고는 어떤 난리를 치고는 가네. 그치? 그리고 이러한 최대값은 이러한 최대값이 뭐라는 것과 h1-h0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hx dx보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보인다든지 이러면 이제 끝나겠지. 그치? 실제로 그런 걸 우리가 살펴주게 되고 앞에 문제의 힌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아가야 돼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돼요. 논제 3번을 한 번에 풀도록 하기 힘드니까 한 번에 풀도록 요구하는 것이 좀 무리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논제 1번과 논제 2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논제 1과 논제 2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접근해서 풀도록 그렇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잠깐만. 뭐 화면 때문에 조금 화면 좀 하는데 조금 이제 핀트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래서 hx에 대한 최대값을 갖다가 주어진 구간 0과 1 사이 내에서 알겠지? x가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안 돼 있지만은 0과 1 사이 내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x가 8분의 7일 때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요걸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hx는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기본 부등식이니까 그래서 최대 최소의 정의에 따른 거야. 최대 최소 관련된 거야. 그래서 x가 0과 1 사이일 때 그쵸? x가 0일 때 얼마? 뭐 0일 때 얼마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요 구간 내에서 자 3분의 파이의 4x에서 3분의 4파이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주기 내에서 x의 값에 이것의 미분을 통해 가지고 자 h 프라임 x 하게 되면 뭐가 되게 돼? 마이너스 그치? 코사인 x 3분의 파이의 4x 플러스 1 이렇게 될 때고 내부에 미분하게 되면 바깥쪽에 뭐 곱해지게 돼? 그치? 이거 뭐 뒤에 거 사라지고 3분의 4파이가 이렇게 바깥에 곱해지겠지? 그치? h 프라임 x. 자, 요게 0이 되기 위해서 x가 0과 1 사이에서 0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값. 그쵸? 그래서 요 내부가 얼마가 되어질 때 그쵸? 함수 gx에 대해서 hx에 대해서 x 이퀄 정확하게 그쵸? 8분의 7이 되어지는 점에서 x가 8분의 7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0이 되어진다. h 프라임이 0이 되어진다는 걸 확인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x 이퀄 8분의 7에서 이제 최대값이 되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x가 8분의 7일 때, 그러면 주어진 hx, h 8분의 7이 얼마인지 이걸 갖다 확실하게 우리 써줘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2분의 3파이가 되어서
그렇죠? 정리해서 대입해서 하고 요게 이제 1의 값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h8분의 7 이퀄 1. 그렇죠? 어쨌든 뭐 삼각함수니까 뭐 그 삼각함수 hx 자체가 항상 1보다 작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써줘도 뭐 사실은 상관이 없고, 그러나 이 구간에서 실제로 이제 최대값이 무엇인지를 갖다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m의 값에 해당하는 것이 x 이퀄 8분의 7일 때, m에 해당하는 값이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증가폭에 관한 이야기 또 따로 하면 되겠지? 증가폭이라는 건 결국 h1 마이너스 h0니까. 그치? 그래서 h1 마이너스 h0, h0 그냥 계산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사인 몇 분의 몇? 3분의 5파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사인 3분의 파이.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루트 3이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그렇죠. 이것도 계산해줘야 돼. 인테그럴 hx dx.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 따르면, 0에서 1까지에 대해서, 제로부터 1까지에 대해서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4x 플러스 1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적분해줘야겠죠. 이 적분 계산 능력도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이제 치환 적분을 써주는 게 좋겠지. 요거 자체를 갖다 요 내부의 것을 아예 그냥 t로 치환을 하자. 그래서 요 내부의 것을 t로 치환해서 뭐 여기서 라지 t로 치환했지만, 그래서 dx를 dt에 관한 식으로,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의 범위 고쳐주고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리 과정들, 그 정리 과정은 여러분들 교과적 과정에 해당하니까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래서 정리된 결과만 여기서는 좀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4파이분의 3 해가지고 인테그럴 영역은 어디서 어디까지? 3분의 파이에서부터 3분의 5파이까지 t의 범위로서 이렇게 변한 것. 물론 이제 집적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이게 사인 안에 합성함수로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왜 곤란하지? 그치? 그래서 x에 관한 함과 또 사인 함수가 이제 합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곤란하니까는 이런 합성함수들은 그냥 치환법을 사용해 주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쵸? 사인 t의 dt와 같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분식은 이제 나중에 굉장히 간단해지는, 그래서 결국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 이제 요거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증가율에다가 요걸 더한 것이, 그쵸? 그치? 증가율에다가 요걸 더한 것이 루트 3이 되어지고, 앞에 요거 더한 게 루트 3이었잖아. 근데 루트 3이 뭐보다 커, 이거? 그치? 요거 계산하게 되면 루트 3이 나오는데, 루트 3이 1보다 더 크지? 최대값이. 그치? 함수의 최대값이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hx보다, hx의 최대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합한 것이 최대값보다 크므로, 최대값은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래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최종적으로 설명해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이거는 문제 3번은 함수 h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복잡한 관계의식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 직접 계산하려고 노력하고 논제 1과 논제 2에서 어떤 것, 그치, 함수의 최대값을 중심으로 해서 부등식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 그렇게 하도록 논제 1, 2에서 유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을 스스로 따라가려고 하고 앞에 걸 연계해서 3번에다 연결시켜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이 문제는 빠르게 풀리겠죠. 그렇죠? 부지런히 계산하고 정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인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 앞에서는 증가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hx와 m 사이의 관계를 논했지만은 여기에서는 hx가 증가함수가 아니더라도 최대값에 대해서는 구간 내 최대값에 대해서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주어진 부등식 부분들을 갖다가 우변에, 그쵸?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적분이라고 하는 걸 직접 계산해서. 일반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야. 알겠지? 이 함수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성립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요.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논제 1과 논제 2에 관한 거는 일반적인 함수 fx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 형식으로 증가함수일 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지지만은 증가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에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지? 그거는 조금 주의해서 알아놔야 돼. 이거 결과를 외워버리면 안 됩니다.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함수의 증가함 최대 최소에 관한 그런 그 하나의 부등식.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값이, 적분에 대한 어떤 평균값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부분적분과 치환적분에 관한 간단한 연습 등 참가함수의 적분, 이런 계산형 연습 문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예, 주요 내용들 꼭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